전세로 그 당분간 좀 수요자로 참여를 할까 하셨던 분들도 월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좀 선호 현상들이 급증들을 많이 해요. 뭐 전환들도 꽤 많이 한 것 같고 네. 뭐 시장 현황도 지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. 맞습니다. 왜냐면 이 전세라는 것이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목돈이 들어가면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.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월세로 돌리자. 네. 왜냐면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.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약간 좀 보합 정도의 모양새인데 경기는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근데 이게 1월 달, 2월 때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과연 이 월세도 계속 갈 것이냐. 그것도 또 회의적인 그 부분에서 좀 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오르는데 월세를 계속 내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월세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좀 멈출 것 같다.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매달 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월세라는 것이 제 본인의 월급에서 좀 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에서 내 돈 내고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은행에다 괜히 돈을 내는 것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는 마치 뺏기는 기분이 더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심리적인 기분 보는 거 봤을 때 근데 월세는 상당히 좀 강세로 보일 것이고 일단 1, 2월 때까지 계속 물가가 오른다면 월세도 그렇게 또 오를 거 많이 오르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유수성님이 볼 때는 그 네. 아릴리사 뭐 리서치하고 동향을 또 네. 보면 이런 지금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까? 어때요? 저는 이제 의견이 완전 반대예요. 그래요?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내가 주거 비용이 굉장히 싼 국가라는 것들은 인식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.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국내에서 체감할 때의 부분이고요. 그냥 나라별로 수도를 그렇죠.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월세와 관련된 부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사실 타 국가의 수도는 사실 한 사람 월급은 다 월세로 나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. 근데 그거랑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지금 월세가 3년째 오르고 있고요. 전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, 3년 사이에 30%가 올랐다가 최근에 한 1에서 한 2% 조정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급등했던 가격은 항상 되돌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그런 케이스예요. 한 해 동안 60%, 70% 올랐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되돌림이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전셋값도 그 상당 기간 과도하게 올랐던 거죠. 단기간에. 그 월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전월세 전환율 상에서의 금리와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, 우리가 그 대충 이제 비교하는 게 항상 금융위기 때잖아요.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하자면, 사실은 저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연착륙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항상 시장 전망을 해요. 근데 굳이 금융위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,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전세값과 매매가가 동반 추락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매매가 단기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세가 폭등을 해요.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설명과 똑같습니다. 주거라는 상품은 특정 시기에 항상 발생해요. 이사 수요라고 할 수도 있고 주거 수요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매매가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못하면 그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가요. 그래서 시장이 침체기로 간다는 얘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간다는 건데 그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어땠냐면 폭등했습니다. 왜 폭등했냐? 너도 나도 매매를 안 했어. 맞아요. 네,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안 되겠다.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어.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지어서 너희들에게 살 공간을 줄게 했지만 실패했죠. 왜냐하면 주거 선호도가 낮은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주택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외면을 했어요. 결과적으로 2013년까지 전셋값이 폭등하다가 그게 누적이 되면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가 돼요. 2014년부터 서울의 전세가율이 70%가 넘는 거예요. 그래서 30%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내 집만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. 왜냐하면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전세는 폭등했거든요. 그럼 그때를 반추하자면 지금 이 상태로 1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전세와 월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합니다. 당장은 전세는 단기간 오름폭에 대한 되돌림이 있는 거고요. 월세는
금리에 대한 그 사실은 요 전월세 전환율 상위에서의 약간 왜곡이 일어난 건데 요게 결국은 월세값이 금리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와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월세를 내는 수준이 이제 격차가 좁혀지면 다시 전세로 갑니다. 매매를 안 할 거니까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. 그럼 그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. 이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요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의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00건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그럼 주거 수요 어디가 있냐는 거죠. 지금 월세 시장이 가 있죠. 그럼 내년엔 어디로 갈까요? 시장이 침체되면 전세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거라는 건 선택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. 매매해서 내 집 살든지 임차해서 남의 집 살든지 이 두 가지 뿐입니다. 그 수요는 항상 선택을 요구해요. 그래서 너 매매할래? 임차할래?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시장이 침체되면 임차를 선택하죠. 임차 수요가 과도하게 폭증합니다. 왜? 정상적으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양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전월세 가격은 폭등한다라는 게 금융위기 때의 결론입니다. 네. 예.